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사주 하나를 가지고 이 사주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변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주를 볼 때 제가 항상 사주에서 대운보다는 사주 원국을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냐면 그러면 대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운의 흐름인데 어떻게 대운을 보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운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주를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사주의 원래 그 사주 팔자를 분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무조건 대입하다 보면은 이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아주 잘한 애가 그 아이가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거든요. 또 초등학교 또 공부를 못한 아이가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한 애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애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잘못해서 대학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도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사주 보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사주라는 게 딱 정해서 너는 공무원이다, 너는 의사다, 뭐 너는 판검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틀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그 직장의 변동이 많은 사람인지라는 것은 사주에서 대충 자기 틀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공무원의 그런 이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거의 다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운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재운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또 이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식상운이 왔다 그래서 모두 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거든요.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재운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식상운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인성운 그 다음에 관성운 그 다음에 비겁운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직업궁이 변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직업을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같은 직업을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문가인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업을 했다가 어떨 때는 대학 교수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 직업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대운보다는 사주 원국이 중요하다라는 이 얘기는 이 사람 사주에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교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직업 변동이 많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대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서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운에서는 이 사람이 돈에 관한 일을 하게 되고 관운에서는 명예를 가지게 되고 식상운에서는 자유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운 따라서 마치 이게 사주가 요동치는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이것이 사주와 그 다음에 대운을 대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운을 무조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서부터 사주하고 대운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주를 따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운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사주 공부가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도 사주에 역학에 처음 입문했을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사주 원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저도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을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상담에서 틀리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 사주 원국을 잘못 봤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에서 재운이 굉장히 좋아서 그럼 이 사람은 운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평상보다는 조금은 생활이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크게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일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 사람 사주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리 대운에서 운세를 만나준다 해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생활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지, 그래야지만 운을 만나도 이것이 이제 자기의 흐름 따라 가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론이지만 사실은 사주 원국이 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이론을 요것만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한 10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사주 원국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이렇게 대입하시게 되면 훨씬 사주를 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원국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떨 때는 사주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주에서 약한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주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이 뚜렷하고 또 약한 것이 뚜렷하면 이때는 눈에 띄는 것과 약한 것을 중점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사주처럼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은 이 사주가 화와 토와 토화 이렇게 돼서 굉장히 화토가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 여기 개수가 있고 이 개수가 축중에 뿌리가 있고 진중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자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한쪽으로만 세력이 확 쏠려 있는 이런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를 딱 봤을 때 느낌이 한쪽으로 세력이 확 쏠려 있지 않고 왠지 세력이 조금 비슷비슷하다, 뭔가 한쪽의 세력이 강한데 또 다른 쪽의 세력도 그다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 사주는 대체적으로는 균형이 맞다, 아주 힘든 그러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령을 얘기하면, 만약에 사주에서 어떤 한 오행이 굉장히 많거나 또 한 오행이 굉장히 이것이 세력이 약해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주라면 맨 처음에 해야 될 말은 이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험하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않는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주처럼 사주가 얼핏 보면 굉장히 힘이 세어 보이지만 또 이제 반대되는 세력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주가 조금 중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쉽게 보는 방법은 우리가 물의 반대는 화고요. 그 다음에 금의 반대는 목이죠. 그럼 사주에서 물이 많은 사람은 화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많은 사람은 목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와 수, 금과 목이 서로 반대되는 세력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아주 세력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대충 비슷해 보인다라고 보이시면 그래도 이런 사주들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조금 편안하게 인생을 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먼저 보는 방법은 이 사주가 균형이 되어 있나? 그러면 조금 편안하겠구나. 균형이 어긋나 있다. 그러면 사주가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사주에서 우리가 조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후가 잘 이루어져 있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후 보는 방법도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사주에 위에서 보시면은 이 사주가 화토의 세력이 굉장히 세지만 자 밑에 세력을 보면 축축한 토, 그 다음에 진토, 자수 이래서 하늘에는 이것이 약간은 메마른 기운인데 땅에는 축축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온도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체적으로 조후도 해결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이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요령으로 이 사주도 사주에서 나타나는 살성과 그 다음에 귀인성과 이런 것을 전부 다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주에서 형충파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살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귀인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개축은 이건 이제 백호살이죠. 백호살. 그 다음에 이제 병지는 이거는 살성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 같은 것도 이것은 특별한 살성이 없거든요. 굳이 우리가 뭐 살성이나 이런 것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많이 쓰는 살성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무호를 보면 이것이 양인이 되죠. 그때 이 양인은 양인격과 그 사주에서 풀이하는 양인은 제가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보충해 드린다면은 양인격이라는 것은 이것이 월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위아래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것은 양인. 그래서 이거는 시자리에 양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천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시게 되면 지지는 여기 축지는 이거는 이제 파가 되거든요. 팥살. 그 다음에 이제 자지는 우리가 이제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오는 이제 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충이 되는 것과 요런 것을 여기다 쓰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이 합이 되는 이런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원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영향력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변에서는 이걸 전부 다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축은 이것이 이제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축은 이제 합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력을 보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주에서 나타나는 이런 재료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무가 축을 만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천을 기인이 되죠. 귀인. 예, 그래서 사주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료로 해서 이 사주를 이제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백호살, 양인살, 그 다음에 귀인성,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서 나타나는 파, 하, 그 다음에 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징, 그 다음에 이게 그 합하는 요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일단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거는 사주를 빨리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를 빨리 보는 방법 중에서 또 요령의 하나는 여기 나타나 있는 어떤 백호살이라든지 또 뭐 양인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뭐 형충파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순간에 빨리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글로 써 있는 거 하고 내 머릿속에 있어서 사주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뭐 양인이구나, 이거는 백호살이구나, 이거는 천을기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벌써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암기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천을기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천을기인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을기인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맨 처음에 천을기인은 천간에 이렇게 간무경이 있으면 이때는 충미가 천을기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무경의 충미는 이것은 그대로 간무경 충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가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간무경의 충미는 좀 색다른 방법이 없어서 요것만 그렇게 간무경의 충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을기가 이것이 천을기인이 자신이 천을기인이 되거든요. 을기는 자신.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을하고 기의 모습을 좀 잘 보시면 을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기도 이렇게 생겼죠. 그럼 둘 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둘 다 중앙에 이렇게 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힘있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하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으면 하늘에서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을기는 자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힘차게 열심히 일하면 하늘에서 귀인이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을기, 자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얘기하자면 을하고 기가 중간에 줏대가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을기는 여기 자신이죠. 자신. 그죠? 그러니까 자하고 신자니까 을기는 자신을 가지면 천을기인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을기, 자신. 자신을 가져. 그래서 을기는 중간에 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면 천을기인이 있다. 그래서 을기, 자신 이렇게 천을기인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병정은 해유가 천을기인이거든요.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병정을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해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때 이거는 해유가 되죠. 그죠? 해유. 자, 그리고 병정은 위에 병정이 되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하면은 병정은 해유 이렇게 되는데 요 병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병정하면 군인이 떠오르죠. 그죠? 자, 그래서 군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군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부의 명령을 복종하는. 그래서 누가 시키더라도 상부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해요. 그래서 이 천을기인을 외우는 방법은 군인은 무조건 해요. 그래서 명령에 따른다. 그래서 병정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정은 해요. 병정은 명령 따라 해요. 이래서 병정 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는 사묘가 되거든요. 임계 사묘. 자, 임계는 사묘니까 이거를 사묘인데 여기서 임계가 사묘가 되는 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임계는 이것은 뭐죠? 임계는 수의 기운이고, 자, 수라는 것은 밤의 기운이고, 또 임수하고 계수는, 특히 임수는 우리가 씨앗을 말하죠. 그래서 뭔가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런 것이 임수계수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에 밤과 저장하고 보관한다. 그럼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마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맨 처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이때의 조건은 맨 처음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계는 밤을 생각하시고 임계는 씨앗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밤의 씨앗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다. 사랑하는 행위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는 사묘, 사모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계는 사모다, 사묘가 사모다, 이렇게 해서 임계, 사묘, 이렇게 해서 임계는 사묘가 천을 기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남은 것이 이제 그 신이 남았죠. 신은 인오가 이것이 이제 천을 기인 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인오가 천을 기인이니까 요것은 신이 사람 성씨 같죠. 그죠? 그러니까 신인오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우리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가 최인호 씨였거든요. 근데 최라는 것이 이 성씨가 금의 성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오, 지오, 치우시, 시오, 지오, 치우시 이것이 이제 금성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인을 따서 이게 금이 시오, 지오, 치옷에 발음이 나는 것이니까 이때 최인호 씨하고 이것을 외우셔도 이것은 쉽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을 기운을 보시면 간무경은 충미 그대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을기는 뭐예요? 자, 을기는 중간에 대가 없으니까 을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 그래서 을기 자신. 그 다음에 병정은 명령에 따라한다. 그래서 병정은 해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계는 이것은 밤에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사모한다. 사묘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신은 신이노, 제이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천을기는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하면서 제가 요런 것 외우는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천을기운을 빨리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이 사주를 하나하나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초 만에 그 사주를 볼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떤 이제 공식을 자꾸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1초 만에 이렇게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을기인 같은 경우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이렇게 외워서 천을기인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사주를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이 사주는 조금 괜찮은 사주이구나 아니면 힘든 사주이구나 이걸 이제 보는 순간에 알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사주를 직접 놓고 그 다음에 빨리 보는 방법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응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지만이 1초 만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역학이란 학문이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1초 만에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 방법을 잘 응용하셔서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로 1초 만에 볼 정도로 사주가 빨리 눈에 띈다. 이러한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는 방법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장간을 활용을 잘 하시면 그러면 사주가 보자마자 이 사주를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도 지금 보시면 이 여기에다가 지장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딱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자꾸만 보시다 보면 요 사주는 지장간을 가지고 보면은 사주가 빨리 보이네. 요 사주는 12운성 보면 빨리 보이네.
이사주는 상생상거로 보니까 빨리 보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지장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지장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중에 이제 무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속으로 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중에 또 개수가 있죠. 또 이제 진중에 무토가 있죠. 자 여기 지장간을 또 합을 했고, 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오중에 지금 정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중에 임수가 있죠. 자 이렇게도 합을 했고요. 지장간이 축하고 진하고 지금 무게합을 했고, 자하고 진하고도 무게합을 했고, 임하고 정하고도 이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지장간이 모두 다 합을 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를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 좌우충이 있죠. 또 합이 있죠. 또 이제 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진이 파가 꼈기 때문에 이때는 초년에 부모 자리를 빨리 떠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하고 인연이 좀 약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하고 진이 합이 됐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남편하고 여기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합하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충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것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식 간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 대부분의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충이 되면은 서로 각자 헤어져서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사주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어주는 거 외에 지금 안에서 합을 하는 이 형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합을 하면서 여기 자진합이 되고 또 자축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합을 하는 이 형국이 천간에 있는 이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의 무토가 개수하고 합을 하는데 여기 자수는 이 진토도 끌어들이고 여기 축토도 끌어들이는데 여기 진중에 있는 이 개수도 이렇게 천간에 합을 하고 축중에 있는 개수도 이렇게 천간하고 합을 하니까 이 사주는 마치 안에서도 암합을 해서 수분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수분이 천간에는 일간하고도 전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마치 돈이 모두 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쫙 말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시냐면 축중에 있는 개수죠. 축중은 겁재의 돈.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죠. 예, 진중에 있는 개수니까 이것은 비견의 돈. 또 자수에 있는 개수죠. 근데 이 자수에 있는 개수는 배우자 자리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돈. 그래서 이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돈, 부모로부터 받은 돈, 그 다음에 남편으로 인해서 받은 돈이 모두 다 자기하고 합을 이루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재복이, 돈복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아주 묘하게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쏠려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다만 여기서 또 해석할 것이 뭐냐면 여기는 개수가 여기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이 개수가 흐리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 개수가 무토한테 합을 하는 형국에서 마치 해가 나게 되니까 이 수분이 증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수분은 증발한다 해도 이것이 뿌리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합을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어떤 재물에 대한 복이 많아서 돈은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에서 사주의 다른 것을 우리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장간을 가지고 이 지장간이 일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재성이 이렇게 나한테 일간으로 해서 쫙 오는 이런 형태의 사주는 이렇게 돈복도 있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재물이 마치 자기한테 몰려오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사주를 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그럼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편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또한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은 여자한테는 이제 관에 해당되죠? 근데 이 사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이 없죠. 그러니까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다. 이렇게 이 사주를 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보시지 말고 이 사주가 지금 토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편인 이 나무가 이 관이 과연 이러한 형태를 지닌 이런 토양이었을 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보시면 이 사주가 남편이 잘 될 수 있는지 잘 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없어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있는 것이 있고 있어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된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그 사주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주에 대입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입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사주를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이 사주가 과연 남편 운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죠. 이 사주가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음력 3월달 정도 태어났겠죠. 자,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 무토가 있고 그래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3월달에 화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메말라 보이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사주죠. 이때 이 비의 양이 이 햇볕과 그 다음에 이 토양을 충분히 적실 정도로 비가 와야지만이 여기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비는 축토 속에 뿌리가 있죠. 진 속에 뿌리가 있죠. 자수에 뿌리가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여기에 나무 심으면 3월달이니까 나무가 벌나비가 많이 몰려들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땅에서도 촉촉한 이런 흙이 나무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잘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 사주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보기에는 나무는 없어 보여도 실제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사주 보면서 이 사주의 남편운을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주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의 사주는 이렇게 사주에서 관성을 따지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주가 토양인데 태양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촉촉하고 하니까 나무가 굉장히 잘 되겠구나. 그럼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나무가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남편도 잘 되지만 주변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에 나무 모양은 이것이 3월 달에 벌나비가 굉장히 많이 날라들고 3월 달에 꽃이 아주 이쁘게 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연예인으로서 대성한 그런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저희가 물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3월 달에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조건, 특히 이제 3월 달에 나무는 벌나비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주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 사주를 저희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운을 어떻게 대입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운이 이제 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순행을 하니까 맨 처음에 만나는 운은 정사, 무호, 비미, 자 이렇게 화토운으로 운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운을 만났을 때 그럼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렇게 사주에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주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주이지만 운에서는 지금 바싹 마른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 이때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렇게 화토운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술, 자 이렇게 이제 대운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때 여기다가 사주를 대입하는 방법은 자 이거를 경신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돈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쏠려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경신을 만나게 되면 신자진 삼합수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금이 천간에 나타나서 금생수하는 역할을 되죠. 그럼 이 사주는 이 대운에서 하늘에서는 금생수가 되고 지지에는 삼합수국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수분이 완벽하게 삼합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에 완벽하게 대박을 친 그런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때에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름도 날리게 된 이러한 사주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 재물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돈을 번 이런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주를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진짜가 없고 여기다가 술자를 놓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짜가 있었을 때는 보시게 되면 자하고 진이 합이 되고 이 자진이 합이 된 것이 천간에 개수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분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분이 힘이 강한 이유도 이 개수가 축토에 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자진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술토였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자진이 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술토가 이 자수를 밀어내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 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에서 하나는 토국수를 때리고 하나는 이 화가 이 수분을 지금 말려버린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의 입장이 자 진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 되죠. 거기에다가 여기 개수는 축토 속에 뿌리는 있지만 요 술토에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에 이 개수의 물의 양은 축토 속에 조금 있고 여기 있는 자수에는 이게 뿌리는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전부 다 수를 말려버리는 이런 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축토 속에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여기는 축술형이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이 수분을 말리는 이런 형국이 돼서 아까 이렇게 봤던 이 사주와 지금 이렇게 보는 사주가 얼마나 수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진이 개수가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축토도 있고 이 전체가 수분이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술토가 하나가 딱 들게 되면 이때는 수분이 마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때 이런 경우에 똑같이 경신대운을 만났을 때 이 사주는 신자진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의 뿌리가 되는 이렇게 해서 사주가 물이 완전히 샘솟듯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주는 이 금이 여기에서 수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왠지 사주가 물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서 이런 사람이 운에서 이렇게 만난 것과 사주 원국에서 물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운에서 만나는 것은 이럴 때는 이 사주는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풀렸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운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대운을 대입했을 때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운에서 앞으로 이제는 당신이 재물운이 들어왔으니 장사를 해도 된다. 그럼 굉장히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 원국만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대운을 집어넣는 방법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대운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이 사람의 운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을 기운을 빨리 외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장간을 활용해서 사주를 빨리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주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백호살, 그 다음에 귀인성, 그 다음에 양인, 뭐 형충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지장간을 활용해서 보는 방법도 우리가 1초 만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격국 용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주에 있는 그 재료 가지고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주의 실전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빨리 볼 수 있는지 빨리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운성과 12신살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또한 제가 다른 사주를 통해서 12운성과 12신살은 또 어떻게 대입해서 빨리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